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믿었던 사람에게 호되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집살이, 고약한 시어머니, 막말하는 시어머니, 시댁이라고 해서 의시되고 시댁이니까 나는 시어머니, 너는 며느리,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하고 나를 무조건 따라야 해. 왜냐? 너는 귀한 내 아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하찮은 여자이니까. 좀 과장되긴 했지만 며느리가 되고 나면 시집살이 혹은 시댁과 관해서 한 번쯤은 억울하고 고달팠었던 사연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제 주위 친구들도 다 결혼을 했는데 만나면 항상 시어머니 이야기였고 시누이나 시동생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이 과연 뭘까? 어찌나 말을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던지 머리가 다 아플 정도라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 대접 받으려고 하고 시댁이라고 해서 대우받기를 바라냐고. 그래서 친구 중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댁과는 아예 절연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고약한 시집살이를 견디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럼 절연한 친구들은 그러대요. 그냥 인연 끊어버리라고. 그래봤자 다 늙은 자기들 손해인데 받아주니깐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 것이라고 말이죠. 안 가면 되는 것이고 남편이 뭐라 하면 바로 친정 가면 되는 것이고 만일 남편이 이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나 시어머니 박해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위자료 왕창 뜯기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있으라고 소리를 냅다 질러대면 된답니다. 남자 같은 남자들은 세상에 다 없어진 경우이기에 여자가 한번 목소리 크게 내면 바로 찌그러지는 게 요즘 남자들 일하고. 암튼 자기들 남편인데 그렇게 아래로 보고 우습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다 자기들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 말이죠. 한편 안쓰러웠던 친구는 잘 나가고 결혼 전엔 나름 사회에서 방귀 꽤나 뀌었던 친구였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항상 자신만만하고 어디다 내놓아도 부족함 하나 없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인생이 너무 덧없는 것 같다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시댁이 좀 사는 그런 집안이었었는데 처음엔 다들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던 친구였었죠. 집도 30평대 아파트, 그것도 고층에 빚 한 푼 없이 척척 사줘. 너는 돈 벌 필요 없으니 그냥 집에서 놀라고 퇴직하라고 하셔. 인생 로또 맞았다고 다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행복하지 않다고 자기가 왜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한 경우였는데 경사처럼 아들 쌍둥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현금 따발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남편이 돈 잘 벌어와. 만일 부족하다 손 벌리면 시댁에서 알아서 돈 이체시켜. 참 부러운 인생이라 생각했었는데 세상엔 공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돈 고생은 하지 않는 반면 그만큼 마음 고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바쁜 남편으로 인해 혼자서 육아를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 뒤치다꺼리하고 한숨 돌리고 보면 씻지도 못하고 팔자 주름만 늘어가고 있는 자기 모습만 보인다고요. 오늘도 남편이 시간이 안 돼서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친정 찬스를 좀 썼다고. 자기 인생이 너무 없다고. 아이들 보면 행복한 것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시댁 또한 모든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명절 때 친정 못 가는 경우 다반사고 친정 한번 갈라치면 그렇게 남편이 눈치를 준다고 하대요.
왜 그 먼 곳에 가야 하는 것이냐고. 만일 친정에 가도 친정 부모님하고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다고. 사위 힘들겠다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면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연애 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사람의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다고. 자기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마치 아이들 보모로 채용이 된 것 같다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뭔 줄 알아? 나는 죽을 것처럼 서운한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냐고. 나를 이해 못해주는 그 점이 난 제일 서럽다. 하물며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래.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대면대면 행동해도 우리 사위 힘들어서 그렇다고. 우리 사위 그냥 좀 쉬라고. 나한테 비 거슬리지 않게 행동 잘 하라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더라. 내 부모님들이 내 남편 눈치를 보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네가 원해서 한 결혼인데 왜 그리 투정인 것이냐고 하겠지만 정말 나는 속이 너무 답답해. 내가 정말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시댁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물며 우리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내 편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너무 쓸쓸하다. 행복하다, 시댁과 전혀 문제없다라는 친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런 존재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였죠. 저는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과 정말 문제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부잣집에 어질고 현명한 그런 현모양처 스타일 아니셨지만 그래도 제게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저런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운이 좋은 며느리였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편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내 자존감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복잡하게 만드는 시댁 식구들 아닌 것에 감사를 했었고요. 여자들 심리 다들 아시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너무 잘 되면 그게 좀 꼴사나워 보이고 또 너무 못 되면 안쓰럽고 암튼 친한 친구들인데도 결혼을 하면서 은근하게 경쟁의식이 발동이 되는 법이거든요. 쟤는 저런 식으로 시어머니로 인해 고통받고 살고 있고 쟤는 저런 식으로 막장 같은 며느리가 되어서 시댁 식구들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제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바로 이직을 하기 위해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회사를 관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능력치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남편은 그냥 그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 때까지 길게 우동 면발처럼 다니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동생이 좀 잘 풀리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 중에 이직 준비하다가 성공한 사람을 보더니 자기도 욕심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공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묵직하게 소처럼 끈기는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처음엔 말렸지만 결국 저는 남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경제를 다 책임을 졌고 모자라는 돈은 남편 퇴직금 찬스를 쓰곤 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시어머니는 제게 할 말이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랬고요. 자기 공부시켜주는 여자고 결혼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일을 관두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도 이 여자니까 그거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라고. 엄만 이 여자한테 절대로 싫은 소리, 싫은 내색, 혹은 시어머니 짓 할 생각하지 말라고 습관처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남편이 그런 소리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했으니까 기분 나쁘실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그런 내색조차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최고의 며느리라고 하셨고 제가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렸어도 당연한 거라고 하셨었어요. 저도 며느리인데 어느 정도 시어머니에게 해야 하는 도리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땐 그래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물으면 이미 시어머니와 이야기 끝내 놓았다고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결을 해버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좋아해주고 저라는 며느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던데 제가 딱 그 짝이었었죠.
제가 잘못한 거라면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끝내놓았다라는 그 말을 믿은 거였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그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할 도리는 했어야 했는데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도 시댁에 가서 제가 손수 차려드리겠다 했어야 했고 제가 손수 장 봐서 명절 음식 했어야 했고 피곤해 보인다고 가라고 할 때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오늘은 시댁에서 자고 가겠다 고집을 부렸어야 했던 거였더군요. 말 안 나오는 시어머니, 남편 뒷바라지 하니까 그 점에 미안한 마음 들어서 며느리 피곤한 몸 생각해주는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제가 바보였었습니다. 결혼한 제 친구들과 분명히 다른 노선을 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저도 그 친구들과 마찬가지 입장이었더라고요. 3년 정도 남편은 공부를 했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학연 같은 거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어디 그런가요? 정말 운이 좋게도 남편이 지원한 그 회사에 남편의 대학 선배가 근무를 하고 있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선배가 남편을 끌어주겠다고 좀 더 공부를 해서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불을 지피긴 했더군요. 준 공무원급 회사였기에 남편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년 보장에 나중에 연금도 꽤나 쏠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너무 좋았었고요. 면접을 보고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지금 최종 단계까지 올라온 2인 중에서 합격자를 선택할 예정인데 남편이 유력하다고. 나중에 회사 들어오면 본인한테 크게 한턱 쏴야 할 거라고 미리 축하한다고 남편에게 언지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안고 빙글빙글 돌리고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합격을 하는 것인가? 역시 이것이 바로 묵직한 끈기의 힘인 것인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날뛰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얼른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얼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이 그동안 고생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뒷바라지한 바로 저라고. 저의 공이 가장 크니 당당하게 우리 남편 내가 그 원하는 곳에 합격시켜 놓았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라 하더군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견했고 드디어 해냈구나. 공부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이렇게 합격이라는 큰 선물로 다가오는 거구나. 노력하는 자에겐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저보고 전화를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해야지 왜 며느리인 네가 전화를 했냐고. 얼른 남편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저도 흥분 상태였었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합격했다고 아직 합격 날짜까지는 기다려야 하지만 최종으로 자기가 선발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그 선배가 미리 축하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열심히 침을 튀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을 보시더니 끌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얼마나 시어머니도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잘 다니던 회사 결혼하고 나서 때려치우더니 다른 회사 이직한다고 공부하는 아들 보면서 시어머니 답답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아름다운 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괜시리 눈물이 났고요. 그렇게 한바탕 울음 바다가 끝이 나고 다들 진정을 한 상태로 거실에 앉았는데 저는 그때 사람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었죠. 시어머니가 제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 어떻게 차 한 잔을 내놓지 않니?
기난 이야기는 우리 아들이랑 나누면 되니까 너는 차 한 잔 내오도록 해라. 어떻게 멀뚱멀뚱 다들 앉아있다고? 너도 그냥 거기 앉아있어. 싸가지 없이. 시어머니의 말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놀란 토끼눈을 뜨고 보면서 엄마 왜 이러는 거냐고, 왜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그동안 쌓아오신 서름을 토해내셨습니다. 왜? 엄마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동안 네 마누라 눈치 보고 사니까 엄마까지 눈치 보고 살았다는 거 너 모르는 거야? 그동안 엄마 속이 속이었는 줄 알아? 그런데 너 이제 네 마누라 눈치 안 봐도 되잖아. 회사도 합격했고 이제 네 마누라가 네 뒷바라지 한다고 의기양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이놈의 새끼야. 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엄마 속을 몰라? 그동안 엄마가 예뻐서 좋아서 아무 말 안 했는 줄 알아? 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너 합격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너 두 번 다시 이직한다고 회사 때려치우지 마. 만일 그랬다간 그날로 엄마 저 세상 가는 거야. 알겠어? 저는 좋은 며느리 이쁨 받는 며느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를 벼르고 있었고 지금까지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와, 기가 막히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 대꾸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어머니는 섭섭했던 점들을 쭉 나열하셨습니다. 생일상 한 번 차려주지 않았던 것, 전화 한 번 먼저 하는 법 없었던 것, 명절이라고 일찍 와서 같이 음식 만든 적도 없었던 것, 하물며 늦게 와서는 집에서 자고 가지도 않고 당일로 갔었던 것, 김장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한 번도 며느리 시어머니에 도란도란 앉아서 김장 같이 담궈준 적이 없었던 것, 그리고 가장 서운한 건 우리 아들, 귀한 아들, 공부하는 아들, 가뜩이나 스트레스 만땅일 텐데 마누라라는 것이 남편 눈치를 보게 한 것, 아들의 눈치를 보니까 덩달아 당신도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싫은 소리 싫은 내색 절대 하지 못하게 한 것,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나오더라고요. 네가 하도 네 마누라 칭찬을 하고 네 마누라 편을 드는 바람에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었는 줄 알아? 이놈이 집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지 마누라 기분 살펴서 지가 알아서 엄마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엄마 이번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엄마 그건 우리 와이프 시간 안 돼서 안 되겠어요.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엄마가 나이 허투루 먹는 줄 알아? 그거 다 제가 시킨 거라는 거 엄마가 모르는 줄 아냐고. 이놈아,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 눈치를 그렇게 봐. 사내 녀석이 태어나서 여자 눈치 본다는 게 말이 돼? 예, 너도 이제 우리 아들 눈치 그만 줘라. 그리고 앞으로 나 너한테 할 말은 하고 살 거야. 그동안은 참고 있었는데 나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 앞으로 네 할도리는 좀 하면서 살도록 해라. 너 자꾸 싸가지 없게 우리 아들 뒤에서 조종하고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애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마 알게 될 거야. 이건 경고하는 거야. 앞으로 제대로 하라고. 알겠어?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서 엄마 왜 그러는 거냐고, 엄마 오늘 뭐 잘못 잡수신 거냐고 했고, 저는 멘탈이 완전 나가버렸습니다. 역시 시댁이 그렇더군요. 절대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잘하고 말 안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제대로 뒤통수 맞았죠. 남편 재취업시키고 나서 말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시고 오늘 밤 니네 집에서 주무시고 가겠다고 억지 부리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거의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1시간 걸려서 시어머니는 오셨는데 남편은 새벽녘쯤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는 그때 저는 무얼 했느냐? 멍 때렸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어떠할까요?
저는 잡아대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동안 참았다고 앞으로 싸가지 없이 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소리를 치고 계실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아쉬운 상황이긴 했지만 남편은 결국 그 회사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배의 말이 틀렸던 거였죠. 최종 2인 중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최종으로 합격을 해서 그 사람이 승자가 되었답니다. 한여름밤의 꿈이었었죠. 남편도 저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말이죠.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서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실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앞으로 며느리 도리 안 하면 잡아 족치겠다 하셨는데 과연 어찌 행동하실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제게 연락을 해 오셨고 그날 밤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나? 라고 여겨질 만큼 남편이 합격, 불합격 전후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안면 몰수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건지. 연락하시고 카톡하시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엄마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는지 자기도 정말 모르겠다고 안절부절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시어머니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말이죠. 그만 연락하시라 했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날 술을 잡수신 것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시고 연락하시는 거 저 너무 부담돼요. 지금 남편 떨어졌으니까 다시 예전에 어머니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만일 남편이 다른 회사에 합격을 하면 또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앞으로 어머니 안 보려고요. 그냥 싸가지 없고 남편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며느리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욕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우, 경고하는 거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서 제 다리가 다 후덜덜 거릴 정도예요. 제가 좀 심약한 사람이거든요. 아드님만 보시고 그냥 며느리는 없다 치세요. 저도 이제 시어머니 없다고 칠 테니까요. 어디 무서워서 며느리 노릇 하겠어요? 결국 저도 결혼을 선택한 그 친구의 노선을 함께 갈아타긴 했네요. 그런데 저는 저렇게 확확 바뀌는 시어머니가 무섭습니다. 마치 앞에서 웃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를 갈고 있을 것 같은 바짝 나를 세워놓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사람한테 이중성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그리 변하다니. 정말 저희 시어머니 너무 무서운 분이셨었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